네, 네, 시작해주세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반대 측의 남승현입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제시해주신 입론에서 저는 첫 번째 쟁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북유럽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인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행복 추구권과 자기결정권에 맞는 그런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유럽에서 시행되는 적부자 안락사의 상황을 보면은 우울증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결과를 보면은 20, 30대의 약 10%가 몸이 아파서 적부자 안락사를 실행하기보다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겪어서 우울증으로 급하게 안락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도 실제로 지금은 우울증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국 또한 적자 안락사를 도입을 해서 실행하게 된다면은 이는 국가가 안락사를 단순히 허용하는 것을 넘어서 안락사를 장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자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찬성 측 재반박 해주세요. 국가가 장려하게 된다. 네, 바로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방금 안락사를 국가에서 장려하는 형태로 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은 그 정신과 의사가 같이 대동을 해서 환자의 상태를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단지 우울하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안락사를 시행하는 측에서 바로 받아들이고 안락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과 전문의의 증빙 서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우울증에 의해 안락사를 허용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안락사를 장려한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뭐 보충 혹은 반박 혹은 재반박. 네, 먼저 준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짧게 이제 재반박을 하자면은 우울증이 이제 그 어떤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 말고도 적극적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도 내가 우울증이라는 병명을 판단을 받아서 우울증 환자로 지낸 사람들보다 내가 병명을 판단을 받지 않고 그냥 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제 국가에서 어떤 적극적 안락사를 먼저 허용을 하고 실행하기보다는 어떤 이런 우울증 문제를 겪고 있는 환자들 혹은 어떤 사각지대에서 감정적인 동요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 지원 및 상담 시스템을 훨씬 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 첨언하거나 아니면은 찬성 측에서 반박 재반박 없나요? 자, 그럼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찬성 측에서 반대 측의 입론 중에 하나를 들어서 반박해 주세요. 네. 생명경식 풍조가 있었고, 네. 비자발적 죽음의 가능성, 뭐 등등 있었죠? 저희 찬성 측은 비자발적 죽음의 가능성과 제도 악용, 그리고 오남용을 한 번에 묶어서, 반박을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괜찮을까요? 네, 그 비자발적 죽음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일단은 그 두 논제 자체가 이러한 적극적 안락사가 남용을 통해서 그런 원래 적극적 안락사가 추구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게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반대 측에서 이론적인 근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이 되었을 때 이러한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입법적인 측면에서 더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미 지금 뭐 다른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나라를 참고하더라도 이제 변호사 혹은 의사, 윤리 전문가, 심리 전문가 등으로 이제 구성된 조직으로 그런 안락사가 이제 그런 남용 가능성에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뭐 3개월 혹은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거쳐서 여러 차례 본인 의사와 그리고 이제 법정 대리인 혹은 뭐 직계 가족까지 전원을 이제 통틀어서 그런 심사 같은 걸 이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남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반대 어쨌든 그런 이유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반박. 그 찬성 측에서 이제 오남용과 비자발적인 죽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잘 설계하고 전문가 조직을 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찬성 측이 제시한 제도를 잘 설계하면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현실적인 맥락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전제에 기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엄격한 제도와 전문가 심사 절차를 갖추더라도 죽음이라는 결정은 하나의 오류도 허용되지 않는 비가역적인 행위이고 실제로 네덜란드나 벨기에 같이 언급해 주신 나라들에서도 안락사가 제도화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동의가 불명확하거나 정신적인 판단 능력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안락사가 시행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뭐 의료진의 주관적인 해석 또는 행정적인 필요도 또는 가족들의 그런 암묵적인 압박 등 수많은 비가식적 요인이 개입하면서 제도의 본래적인 목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조직이 생명을 판정하는 권한을 갖는 구조는 오히려 생명의 결정권을 개인에게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게 생사 결정권을 넘기는 위험한 권력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 안락사를 반대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재반박이나 반대 쪽에서의 보완 의견 혹시 있나요? 어, 일단 그러한 조금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무게감이 조금 덜어진다거나 아니면 의사도 그런 적극적 안락사를 결정하는 행위에 있어서 뭔가 자신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그 심사위원과 관련하여 아니면 혹은 그런 직계 가족과 관련하여 이제 위법의 가능성을 조금 더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가 만약에 일어났을 경우에 엄중한 법정형을 정하여서 판단의 윤리성과 신중성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어, 찬성 측에 대한 반대 측 반론, 그리고 반대 측에 대한 찬성 측 반론 한 번씩 들어봤고요. 특히 이 찬성 측에서 이야기한 그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문제, 요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반대 측에 혹시 반론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어, 바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아, 네. 어, 현송 측에서는 의료 자원의 논리로 이제 안락사를 허용을 하셨는데, 적극적 안락사가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수단이라는 그런 찬석 측의 주장은 생명의 가치를 경제적 논리로 환산하려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료 자원의 효율성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생명을 포기시키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특히 생명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윤리적 책임과 인간 존엄이라는 원칙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자원이 낭비된다는 이유로 종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생명을 포기하라는 구조적 강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자원 부족 문제는 안락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시스템의 재정비와
지원 확대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반론 있나요? 네, 없으면은 요것으로 일단